자, 점의 꾸!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6년차 국어교사이자 초2, 초4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윤정입니다. 이윤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블로거거든요. 네. 지금 2023 파워 블로거에 선정되었다는 거, 이달의 블로거에 선정되었다는 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로거의 세계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입문을 하셨고 어떻게 이 과정까지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파워블로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올해의 블로거가 블로그가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 타이틀이 아직은 사실 되게 낯설어요. 저는 블로그를 지금 1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제가 제 나름의 전문 분야에서 자료들을 쭉 누적해 나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시 찾아볼 때도 찾아보기 쉽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블로그를 하신 지 10년이 되신 거예요? 네, 10년 조금 넘었어요. 와, 이거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를 잡을 때, 보통 블로그 주제를 잡을 때는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경제면 경제 등등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업으로서 전문성 있는 주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하신 거네요. 네, 저는 이제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국어 수업과 관련된 걸 올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자료를 모아두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학생들한테 가르칠 기출문제 파일 모아둔다든지 어떻게 보면 뭐 이웃이나 아니면 구독자들 그리고 이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그냥 내 어떤 창고처럼 사용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방문자도 거의 없었는데 네. 나중에는 내가 수업을 했던 기록을 남겨놓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나의 수업을 하면 그냥 예전엔 자료 올려놓는 창고였으니까 자료만 네. 올려놨다가 이제는 이 자료를 올리면서도 이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했는지 쭉 길게 설명을 해두니까 이걸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슈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키워드 독출량을 검색하거나 이탈률을 검색하거나 블로그 지수를 검색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순수하게 그냥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웃수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어느 순간 제가 올린 수업을 보고 실제 해보셨다 하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도움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좋은 자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 블로그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된 배경은 1일 1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루에 1일 1 블로그 이렇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하루에 하나까지 좀 힘든 날은 이틀에 하나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방문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유입이 많이 되면서 저도 모르는 다른 선생님이 저를 알게 되는 일 어느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제 동료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널 알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인지도가 쌓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의 어떤 좀 친절함, 자료를 자세히 하면서 읽을만 하다라는 글을 써줘야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정성 글이네요. 요즘 뭐 챗 GPT,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정성 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러면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최대 방문자 수가 몇 명까지 있었나요? 저는 올해의 블로그로 선정되면 네이버에서 좀 더 노출을 많이 해주는지 그 이후에 한동안은 막 3,000명, 4,000명 이렇게도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블로그 이웃이 급작스럽게 한 보름 동안에 1,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웃이 몇 명인가요? 지금은 이웃이 9,800명 정도인데 하루에 그냥 보통 1,200, 300명 정도 오고요. 저는 아무래도 학습 블로그다 보니까 주말은 쉽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조금 방문자가 줄어들고 그 외에는 1,200, 1,300 요 정도로는 꾸준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루에 1,200, 1,300명이 들어와요? 네. 아니 이제 엄청난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달의 블로그 선정된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확실히 밀어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로 선정되기까지가 사실은 노출량이 많거나 아니면 방문 수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추천을 하다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방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네이버 지수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올해 블로그로 내가 선정이 됐네? 어떻게 내가 선정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 학문 분야의 블로거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로 선정된 게 한 8명 정도 되셨어요. 8명밖에 없어요? 올해 블로그가 전체 블로그에서 100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교육 학문 분야에선 8명 정도가 그 정도였는데 제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선정을? 라는 생각이 그분들을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다 들어가 봤더니 저처럼 이렇게 방문자가 적은 경우가 없고 제가 올해 블로그 선정됐을 때가 7,000명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10몇만 명이시거나 막 이웃수가 진짜 너무 다르네요. 너무 달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저는 1방문자가 막 1,000명이지만 거기는 1방문자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블로그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 지수가 어떤지 거기 설정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를 봤더니 올해 블로그로 선정된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우수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블로그 체류 시간입니다. 네, 한 분이 이제 만약에 제 블로그에 네. 방문하셨을 때 정보가 볼만한 게 없으면 보다 넘기고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게시물에 체류하는 평균 시간이 1분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볼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볼 수 있는 글이었던 거죠. 아무리 길이가 길어도 정보성이 좀 충분하지 않거나 어느 곳에서든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면 오래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은 제가 다 어떤 수업을 했던 절차나 이 과정을 어디서 가져오기보단 제 말로써 다 표현을 해서 그런지 길게 머무르셨고 그 시간이 좀 다른 좀 상위권에 랭크된 다른 블로거보다도 더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아마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 더 뛰어나신 분들하고 어떻게 내가 감히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지금 자기만의 전문성을 찾으시고 내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어디서 흔히 좀 찾을 수 없는 나만의 색깔이 드러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웃도 늘어나고 많은 게 변화가 됐는데 이점이 뭘지가 또 궁금해요. 네, 저는 이 점을 좀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 전문 분야의 글로 이제 글을 쓴다는 전제하에 저의 전문 분야는 국어 교과에 대한 수업이잖아요. 전 지금까지 제 수업만 올렸지 이것을 이렇게 수업해보세요 하고 연수나 강연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데 다니지? 라는 생각도 했고 불러주시는 곳도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제 블로그에 있는 어떤 수업 자료를 보시고 네. 연구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어디에 교육연수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수해달라 라는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 강의 기회 창출이네요. 네, 강의 기회가 생기고 있고요. 제가 또 블로그에 저희 아이들 교육하고 독서 교육하는 것들을 꾸준히 올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글들이 저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디 기획안을 제출하거나 출간을 하고 싶어서 글을 썼을 때 제 블로그 주소만 주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한번 눌러보면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돼서 그런지 제가 처음으로 출간 기획서를 낸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그래도 출판사에서 함께 작업해보자 하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야, 원래는 보통 메일을 몇 통 보내셨나요? 저는 8통 보냈는데 거기서 50% 와, 8통을 보냈는데 그중에 반절이 출간이 보통 쉽지 않죠. 네, 굉장히 처음에 보냈다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그룹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내시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보낸 것 치고 회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하나의 본인의 증명서가 돼버린 거네요. 맞아요. 와,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럼 블로그를 이미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뭐가 있을까요? 네, 블로그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 의욕이 과다해서 막 자료를 생산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냥 막 번아웃이 와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시면서도 여러 군데의 다리를 걸쳐 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기를 조금 PR하거나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그도 올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블로그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읽으시거나 약간 말만 덧붙이면 유튜브에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영상이 되거든요. 다양한 루트로 자료들을 올리시면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내가 좀 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할 때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언젠가 저처럼 저도 10년을 하면서 지금 10년 정도 되니까 결실이 보였어요. 거의 조맥구의 장인인데요. 네, 그렇다고 조맥꾼이십니다. 네, 10년 그렇다고 동안. 10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되게 막막하실 수 있는데 제가 거의 전반부 5년 이상은 그냥 창고처럼 쓰거나 간단한 자료를 올렸다면 그 이후에 좀 자세히 하면서 전투적으로 1일 1포를 한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1일 1포를 며칠 정도 하셨나요? 저는 1일 1포를 사실은 올해 초반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반, 작년 초반에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근데 완전한 1일 1포는 아니에요. 1일 1포의 정신을 갖고 1일 있는데 1포를 했다고요? 2, 3일 1포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 2, 3일 1포 평균치 따지면. 네네, 그 정도인데.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확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와, 2, 3일 1포 엄청나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만의 진짜 쓸거리가 많은 걸 찾으셔야 돼요. 전문 분야, 전문직에 있으시다면 또는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거나 정말 좋아하시는 분야를 해야 쓸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세 가지 중에서는 뭐가 가장 솔직히 힘들었나요? 저는 유튜브가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쉽지만 그래도 그것도 압축된 카드 뉴스나 이미지를 잘 작성하려고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블로그가 조금 더 시작하기는 수월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세 가지 플랫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플랫폼은? 저는 일단은 블로그입니다. 아. 오랜 시간 했었고 네.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네요. 저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많이 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매체, 좀 많은 긴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직도 블로그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웃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라는 게 생기나요? 아니면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꾸준히 할 뿐인가요? 목표 항상 이웃수를 저는 눈여겨봅니다. 그래요? 오늘 몇 명 늘었네라는 걸 진짜요? 보고 조금만 더 있으면 10,000명이야 힘내자 이윤서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야, 항상 그걸 눈여겨보시는구나. 네, 눈여겨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제가 그 다음에 뭘 또 하고 싶어도 또 다른 발판이 되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가는 게 좋은 게 저도 지금 출간을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또 제가 출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네. 강연이나 제가 살아가는 폭의 어떤 범위를 넓혀가고 싶을 때 이것을 통해서 계속 저의 인지도를 쌓는 것.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엔진으로는 가장 1번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제게 뭔가 검색했을 때 제게 제일 먼저 나오면 또 그렇게 기분이, 뿌듯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블로그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도 계속 체크하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네. 모든 걸 구독자가 다. 얼마인지, 야. 팔로워가 어느 정도 됐는지 보면서. 근데 저는 항상 새해 목표를 세우면 네. 인스타 팔로워는 요 정도까지 될 수 있게 해야지, 와. 유튜브 구독자는 요만큼이 목표야, 와. 블로그 이웃은 이 정도가 목표야라고 생각하면서 매달 그런 증감폭을 체크를 하고 정말 있어요. 전문성이 엄청나시네요. 이쯤에서 선생님의 삶의 철학이 궁금한데요. 블로그로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더 나를 알리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나 앞으로 정말 어떠한 걸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돈을 필요로 하면서 어떤 직업에 다 머무르게 되어 있는데 그 직업을 즐기지 않으면 삶의 거의 대부분을 즐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수익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유튜브도 제가 교과 수업 영상을 올리지만 그 수입은 애드포스트보다도 또 적을 때도 많고요. 인스타는 아예 수익도 없어요. 수익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굉장히 좀 허무해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다 제 직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누군가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제가 또 받거나 배우거나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즐기면서 제 직업에 빠져들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 이런 게 제 나름의 삶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국어가 좋아요의 이윤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매 꾹!